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제5회 1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보실까요? 자, 두제와 X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0년과 2025년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이 정보가 있습니다. 2025년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을 구하시오. 여기서 전년은요 2020년 기준연도 대비 경제 성장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살짝 보시면 당연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언제나 그냥 기본적으로 요걸 생각하시고요. 기준 연도가 P0고요. 비교 연도를 25년도 P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연도 Q0, 비교 연도 Q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기준 연도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2020년이니까 가격이 10,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교 연도는 가격이 15,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준 연도의 생산량을 볼게요. 거기 보시면 생산량은 100 그리고 Y는 80 순서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 100, 80 그리고 비교 연도는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을 실질 GDP 증가율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걸 A라 그러고 이걸 B, C, D라고 할게요. 아니 그래서 여기가 기준 연도가 이렇게 있고요. 비교 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실질 GDP가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니? 그걸 찾으려고 해요. 명목 GDP는요. P0, Q0 이렇게 하면 되고 명목 GDP는 P1, Q1 하면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실질 이렇게 하려면 요거 기준연도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얘도 요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P0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 뒤에 곱해지는 게 요렇게 Q0 얘는 Q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위에가 명목 GDP고 밑에가 실질 GDP예요. 요게 실질 GDP인데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니? 요게 바로 실질 GDP의 증가율로 나타난 거기 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0, Q0 요게 뭐야? A 값이지. 그럼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 순서 맞춰야 돼요. 10원짜리 하는 X제가 곱하기 100 더하기 50원짜리 하는 X제가 8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계산하시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5,000 이렇게 나와요. 5,000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 P0, Q1, C 값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C 값은요, P0, Q1이니까 10원짜리 하는 거, 뭐 10이라고 쓸게요. 100 더하기 5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00, 1,000 이렇게 되니까 6,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가 됐고 여기서 이게 실질 GDP인데 기준 연도의 실질 GDP에서 비교 연도의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증가 크기가 1000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변화율로 표시를 하게 되면 6,000에서 5,000을 빼고요. 그 다음에 5,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지로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얼마야?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20%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원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라스트니까요, 뒤에 곱해지는 게 원래는 Q0가 이렇게 곱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약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적인 가계 소비 조합이 X제 두 단위, Y제 한 단위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 스타를 쓸게요. 거기 제시된 값. 그래서 그 값을 거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P0, 10 이렇게 돼 있는데 곱하기 할 때 Q0가 들어갈 때 Q0가 안 들어가 Q0 스타 거기서 제시된 X제 두 단위 더하기 P0 저기 50 Y제 한 단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1 가격이 이건데 소비하는 상품 묶음이 거기 평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15 곱하기 2 더하기 40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얼마야? 70이죠. 위에는 이것도 70이네. 그럼 70에서 70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게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지. 그래서 100%지로 표현합니다. 자, 기준 연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교 연도 요 라스파이러스 이걸로 나타낸 것도 그대로 100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거기 나와 있는 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게 함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요렇게 해서요. GDP 디플레이터, 파세 지수, 라스파이러스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 실질 GDP 성장률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2024년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에 수출했대요. 자, 기업 A가 한국 기업인가 봐요. 베트남에 수출을 했대요. 수출. 엑스포트 얼마 했대요? 100억 달러를 했습니다. 100. 배라고 쓸게요. 베트남 배. 오케이? 자, 그런데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이 수출된 게 중간 투입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조립해서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생산을 하고요. 근데 여기 안에는 100이라는 수출이 들어갔으니까 부가가치로 된 건 1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억 달러는 한국에 다시 수출했대요. 이렇게. 그리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했고요. 여기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140억 달러는. 그럼 200달러에서 나머지 10 남았잖아요. 그 10은 재고로 가지고 있대요. 10재고. 이거 여러분 재고 투자죠. 투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된 재고 10억 달러는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재고 투자가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됐대. 소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C 소비가 10 증가했고 재고 투자가 1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년도에 베트남의 GDP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Y는 CIG 해가지고요. 25년도에 베트남의 GDP는 CIG 순수출. 이렇게 할 때 요거 부분이 그대로 상쇄되니까 25년도에 베트남 GDP는 변화가 없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볼까요? 24년도 한국의 GDP는 얼마입니까? 한국은 24년도에 여기 수출 100을 했기 때문에 100만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뭐 쓰지는 않을게요. 50억 달러가 아니라 100만큼. 자, 그 다음에요. 24년도에 2번 베트남의 GDP는 여기 100이 들어와서 200을 창출했으니까 베트남의 GDP는 100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한국의 GDP는
역시 100, 그렇죠. 100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오케이? 다음 3번. 자, 24년도 베트남의 투자는 얼마인가? 이거요, 이거 여러분. 재고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억 달러만큼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베트남의 순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베트남이 GDP 100을 창출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 200에서 나머지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출이기 때문에 이게 수입된 거 베트남 입장에서 이게 수입이지 100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베트남 입장에서 순수출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190 이렇게 된 거에서 수출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100만큼을 수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0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5번 25년도 베트남의 GDP는 빵이라고 해야 되고요. 뭐 여기 정부에서는 없는 거야. 근데 거기 뭐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는 10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유기적으로 GDP 얘기하는 거 자주 출제되니까요. 한번 흐름만 잘 플로우를 그려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A국의 국민소득 개정의 구성 항목에서 민간 투자가 50이고요. 민간 투자가 50이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 지출 이렇게 했잖아. 정부가 쓰는 돈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민간에서 쓰는 것도 민간의 소비, 투자 나타내는 것처럼 정부 지출로 묶었지만 이것도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한 소비, 컨섬션, 정부에 대한 투자 이렇게 돼서요. 거기 보시면 정부 소비 40 더하기 정부 투자 60 해가지고요. 요 100이 바로 정부 지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세가 50이에요. 조세가 50. 정보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같대요. 임포트, 엑스포트 똑같다라고 합시다. 그럼 순수출은 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식 요거 아시죠?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우리 저축과 투자로 바꾸려고 해. 거기 보시면 문제에서도 민간 저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C와 G를 넘기면 Y-T에서 소비를 빼고요. 오케이? 그 다음 T에서 G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I와 여기 보시면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 민간 저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민간 저축이라고 한다고요. 민간 저축은 얼마가 되니? 요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제시된 정보를 한번 반영해 볼게요. 자, 순수출은 뭐라 그랬냐면 얘는 빵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수출과 수입이 같죠? 그 다음에 텍스는 여기 보시면 50이라고 했고요. 요게 이제 사실 낯설 수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정부 구매와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합쳐서 정부 지출 이게 100입니다. 100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거 놓치시면 실수하시면 안 되지.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투자가 여기 50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마이너스 50이 50 돼야 되니까 얘는 100이죠. 100. 10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만하죠? 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요. 소비 이론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케인즈의 소비 이론에 따르면 케인즈는요. 사람들이 소비를 뭐 때문에 하는가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 소비의 결정에 어떤 요인, 어떤 팩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소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자율은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y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틀렸고.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생애주기 가설이다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소득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이렇게 있고 나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은퇴를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소비가 약간 증가하는 걸로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평탄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소비야, 소비. 소비.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의 영역에서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저축이고요. 마이너스 저축이고요. 자, 여긴요.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플러스 저축이고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사망한다고 할게요. 아니면 소득을 은퇴하면 더 빨리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옆에 좀 더 길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이 여기서 벌다가 끝 했어요. 은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망은 안 했어. 사망은 언제 사망하냐면 여기서 소비를 더 이렇게 해서 요때 사망했다고 할게요. 사망. 자, 그러면 이만큼의 마이너스 저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너무 많이 그렸나? 면적이 이거랑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거기 한번 문제 좀 볼게요. 은퇴 연령은 변화가 없어. 이 사람이 은퇴는 요때 했어요. 그대로 60살에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사망을 몇 살에 했냐? 원래 80살 이렇게 80세에 사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의학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80살에 사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할게요. 이때 사망을 한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은 이 사람의 전체 소득은 이 면적인데 각각에 대해서 이 면적 적분한 개념은 같은 거죠. 근데 소비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려면 빨간 색깔의 영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비를 좀 낮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해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명이 길면 은퇴 이후에 노후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를 유지하려고 하면 미리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서는 미래 전망적인 소비 행위라고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케인즈 아니요. 여러분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세고전학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텍스랑 본드를 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고전학파랑 관련이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가 세 자에 들어가 있죠. 고전학파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하다. 요걸 얘기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재정정책의 무력성 할 때 쓴다고. 케인즈랑 거리가 멀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케인즈 틀렸고요. 다음 4번. 케인즈 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 평탄화 아니요. 케인즈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케인즈는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대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태적 기대를 감안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의 평탄화는 이거잖아. 지금 제가 소비를 평평하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의 평탄화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생각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고려하면서 forward looking 이런 말을 씁니다. 미래 전망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케인즈랑 소비 평탄화와는 거리가 멀고요. 다음 5번. 소비에 대한 임의 보행 가설은 여러분 랜덤워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분 랜덤하게 왔다 갔다 주식시장이라든가 랜덤이 확률적 보행 가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술 취한 사람이 왼쪽으로 2번 갔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워크 가설이라는 것은요. 뭔가 주식시장의 예측을 못하는 완전 경쟁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제약 밑줄 치시면 그건 케인즈잖아.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시경쟁을 바라보면 시장에 마찰 없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고전학파 주장이 되고요. 프릭션이 없다.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프릭션이 있어. 마찰이 존재해. 요쪽을 강조하는 쪽이 케인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뭔가 유동성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화폐에 원활한 움직임이 뭔가 제약이 있어요. 이게 뭐야? 리카르도 등가 정리할 때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당신을 뭘 보고 빌려줍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담보 이런 거, 신용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현실에 가까운 게 케인즈고요. 이 세고전학파 이런 것들은 주로 이론상 그런 측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학의 초기 균형에서요.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 승수 공식 대입을 하셔야죠. 자, 거기 보시면 Y는 CIG 하는데 텍스가 있어요. 소비에서 1 플러스 0.5 한계 소비 성향이죠. Y 마이너스 T인데 이 T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2 플러스 0.2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쫙 푸셔도 돼. 일반화 시켜가지고 쫙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승수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도 있죠. 비례세가 고려된 승수는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마이너스 비례세율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0.5에다가 1 마이너스 0.2 0.8이죠. 0.8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0.2죠. 0.2 0.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0.8, 5, 8에 40, 0.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0.4분의 1 이렇게 되면 0.6분의 1 이렇게 해서요. 10분의 6 하니까 6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승수 공식 머릿속에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계속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